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소위 1급 가격 차별이라고 불리는 가격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스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가격 차별 전략인데 우리가 이때까지 학습을 할 때는 소위 유니폼 프라이싱이라는 이제 가격 전략에 대해서만 학습을 했어요. 유니폼 프라이싱이라는 건 뭐냐면 이 모든 상품에 대해서 이제 똑같은 가격을 책정을 해서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사람이 내 상품을 누가 사든지 뭐 몇 개를 사든지 뭐 상관없이 개당 100원, 뭐 개당 1000원 이렇게 모든 상품에 대해서 동일한 가격을 책정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방식이 유니폼 프라이싱이라고 부르는 이제 가격 전략이에요. 자, 그런데 실제 현실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가격이 다른 경우들이 꽤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영화관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 자, 영화관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제 조조 할인이라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영화관에 이제 뭐 평소에 가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영화 한 편 보는데 10,000원이다. 그런데 아침 이른 시간에 가면 똑같은 영화인데 이제 5,000원을 받아요. 자, 아침에 가서 보는 영화하고 뭐 오후에 가서 보는 영화하고 다른가요? 똑같죠? 뭐 이제 아침에 가서 뭐 5,000원에 싸게 본다고 해서 무슨 중요한 장면은 이렇게 뭐 잘라서 안 보여준다거나 뭐 그런 거 없죠. 동일한 영화예요. 동일한 상품인데 아침 일찍 가면 싸요. 그러니까 가격이 다르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영화관일 수도 있고 뭔가 다른 이제 어떤 그 가게에 가면 동일한 상품인데 이제 학생들한테는 좀 싸게 디스카운트를 해서 파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뭐 각종 뭐 학생 할인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에 갔는데 이제 그냥 일반인들한테는 이제 커피 한 잔에 4,000원을 받는데 학생은 학생 할인을 해가지고 3,000원을 받아요. 자, 그러면 동일한 상품이죠. 이 경우에도. 그래서 뭐 학생한테 싸게 판다고 해서 무슨 양을 적게 판다거나 아니면 뭐 질 낮은 원두로 커피 내려서 준다거나 그런 거 아니죠. 동일한 상품인데 학생들은 싸게 팔아요. 지하철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면 경로 할인 같은 거 있죠. 지하철 경우도 뭐 경로 할인 같은 게 있어가지고 똑같이 지하철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싸게 가격을 책정을 해요. 슈퍼마켓에 가도 뭐 각종 이제 그 할인 같은 게 많고. 그래서 이래 실제 현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다른 가격을 책정을 하는 가격 전략을 우리가 가격 차별, 이제 price discrimination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기업들은 왜 price discrimination을 하느냐? 뭐 이유는 딱 하나죠. 무슨 소비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어요? 뭐 사회 후생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프라이스 디스크리미네이션 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이제 기업이 이윤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현실에서 이제 똑같은 상품인데 가격이 다른 경우를 보면 그 경우에 이제 감사해야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분개를 해야 되겠죠. 기업들이 이제 지금 가격 차별 해가지고 지금 소비자로부터 지금 소비자에게 뺏어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기업들이 가격 차별하는 이유는 이제 이윤을 높이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이제 1급 가격 차별이에요. 그래서 first degree price discrimination인데 1급 가격 차별. 자, 1급 가격 차별은 이제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1급 가격 차별은 기본적으로
모든 상품을 모두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가격 전략이에요. 자,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제 독점 기업이 있어요. 독점 기업이 있는데 시장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가 시장 수요 곡선이 있을 때 수요 곡선의 높이라는 거는 개별 소비자들의 willingness to pay라는 걸 알죠. 이제 최대 얼마나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 값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자, 누군가 이제 이 시장에서 누군가 이제 첫 번째 상품을 이제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소비자는 그 첫 번째 상품에 대해서 지금 1,000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무슨 뜻이냐? 마찬가지로 그럼 시장에서 두 번째 상품을 사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두 번째 상품을 사가는 사람은 이 해당 상품에 대해서 최대 900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서 이제 학습한 내용에 의하면 뭔가 이제 그 가격을 책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가격을 500원에 책정을 하면 시장에서 총 수요가 이제 10개인 거죠. 그래서 뭐 독점 기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시장 가격 균형 시장 가격이 500원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격이 책정이 되면 500원으로 그러면 모든 상품은 그냥 이제 500원에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럼 500원에 이제 판다. 그리고 이 경우에 이제 총 시장에서 10개가 이제 거래가 된다는 뜻이죠. 자, 1급 가격 차별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 하면 자, 독점 기업이 자, 이제 첫 번째 상품을 구매하려고 오는 소비자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소비자한테 내가 당신 최대 1,000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걸 안다. 자, 이 첫 번째 상품을 사고 싶으냐? 그러면 1,000원 내라. 안 그러면 나 당신한테는 상품 안 판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제 최대 1,000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독점 기업 아니면은 딴 데서 살 수가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1,000원 내고 이제 첫 번째 상품을 사서 집에 가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상품을 사러 이제 오는 소비자가 있겠죠. 그러면 독점 기업이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당신 최대 지불 용의 이 두 번째 단위 상품에 대해서 최대 지불 용의가 900원이라는 거 내가 안다. 자, 요거 사고 싶으냐? 그러면 900원 내라. 안 그러면 나 당신한테 절대 아무것도 안 판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 상품을 사고 싶어 하는 이 소비자 역시 뭐 지금 독점 기업이 지금 900원 내라고 하고 여기 아니면 살 데도 없고 그러니까 아유 알겠다 하면서 그냥 900원 내고 두 번째 상품을 사서 집으로 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1급 가격 차별이라는 거는 기업이 모든 단위의 상품에 대해서 모두 다른 가격을 책정을 해요. 특별히 이 경우에는 매 단위 상품에 대해서 소비자가 최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액수를 딱 그 가격으로 책정을 해서 판매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앞서 이제 학습한 내용에 의하면 예를 들어 시장 가격이 500원이고 총 10개가 거래된다. 그러면 첫 번째 단위 상품을 사간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최대 지불 용의가 1,000원인데 지금 500원의 상품을 산 거니까 결국 500원만큼이 이제 남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첫 번째 단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잉여로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단위 상품을 사간 사람은 900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었는데 500원 주고 샀으니까 결국 400원만큼 소비자 잉여가 발생을 하는 거고. 따라서 지금 결국 시장에서 소비자 잉여가 요만큼 발생을 하는 거야.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대 지불 용의 액수와 가격 간의 차이만큼 소비자 잉여를 가져가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독점 기업이 결국 최대 지불 용의 액수와 가격을 일치하는 수준에서 판매를 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소비자 잉여가 결국 전혀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시장에서 발생하는 총 잉여가 그래서 총 잉여는 결국 이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로 나눠지는데, 자, 이렇게 나눠질 텐데, 결국 이 시장에 발생하는 이제 생산자 잉여는 당연히 이제 독점 기업이 가져가는 거고, 자, 이 시장에서 발생할 수도 있었던 소비자 잉여 역시 지금 독점 기업이 다 가져가는 거니까 결국 1급 가격 차별을 활용을 하게 되면 독점 기업은 이 시장에서 발생하는 총 잉여를 다 자기가 가져가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자, 근데 이 경우에 무턱대고 이제 독점 기업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이 첫 번째는 1,000원, 뭐 두 번째 단위는 900원, 그리고 뭐 20번째 단위에 대해서는 뭐 20원 해가지고 막 무한정 많이 판매하진 않겠죠. 자기도 비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비용까지 고려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비용이 이제 한 개 비용 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독점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첫 번째 단위를 판매를 하게 되면 소비자 잉여까지 다 챙겨오니까 결국 이 가격 1,000원과 한 개 비용 요 차이만큼이 결국 원래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로 나눠 가져가게 되는 부분인데 이걸 결국 전부 다 독점기업이 가져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단위에서도 이 모든 잉여를 독점기업이 다 가져가게 되고, 따라서 지금 독점기업 입장에서는 자기가 책정할 수 있는 가격, 이때 가격이라는 거는 이제 소비자의 최대 지불 용의 액수하고 동일하게 되겠죠. 최대 지불 용의 액수라는 거는 지금 수요 곡선의 높이고, 즉 지금 이 수요 곡선의 높이로 대표되는 이 가격과 한 개 비용이 지금 차이가 있으면 해당 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잉여를 자기가 다 가져올 수 있으니까 당연히 해당 상품을 판매하려고 하겠죠. 자, 그러면 결국 이 독점 기업은 그러면 결국 얼마나 이 시장에서 판매 행위를 하게 될 거냐면 요만큼 판매할 거예요. 여기를 이제 QM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독점 기업은 이제 이 시장에서 그러면 뭐 얼마나 그러면 판매를 할 거냐 이런 식으로 1급 가격 차별 전략을 쓰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QM까지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QM까지 판매를 하게 되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지금 MC가 이제 요만큼, 그런데 가격도 마찬가지로 이제 MC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P하고 MC 간에 더 이상 격차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더 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독점 기업이 1급 가격 차별 전략을 쓰면 딱 QM까지 판매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자,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QM이라는 거, 요거는 앞에서 봤던 Q스타죠. 우리가 앞에서 이제 독점 기업의 이제 이윤 극대화 생산량, 그리고 이제 그 생산량을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생산량과 비교하는 부분을 학습을 했는데, 그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여기서 QM이라는 거는 우리가 앞서 봤던 Q스타, 즉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생산량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P하고 MC가 지금 똑같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처럼 P하고 MC가 똑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되게 이제 재밌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자, 1급 가격 차별 전략을 독점 기업이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이 매 단위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최대 지불 용의 액수만큼 가격을 책정을 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매 단위 판매로부터 발생을 하는 모든 잉여를 독점 기업이 다 가져가요.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하나도 없고 모두가 생산자 잉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독점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잉여를 자기가 다 가져올 수 있으니까 결국 P와 MC가 차이가 나면 거기서부터 잉여가 발생을 하고, 그러면 해당 상품 무조건 판매를 하려고 하겠죠.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 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잉여를 독점 기업이 지금 다 가져올 수 있으니까 독점 기업 입장에서는 이 시장에서 발생하는 총 잉여가 극대화되는 생산량을 판매를 하려고 하겠죠. 따라서 그 말인즉슨 여기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결국 독점 기업이 1급 가격 차별 전략을 활용을 해서 판매하게 되는 생산량은 효율적인 생산량인 Q스타와 일치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재밌기도 하고 아이러니한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급 가격 차별 전략을 독점 기업이 활용하는 한에서는 지금 소비자 잉여가 없어요. 그래서 소비자 단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개할 만한 그런 일인 거죠.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원래는 독점 시장에서는 비효율성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QM이 Q스타보다 작아요. 그래서 독점 시장에서는 비효율성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데 1급 가격 차별 전략을 쓰면 독점 시장에서 비효율성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거는 또 경제학적으로 볼 때 뭔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나 물론 이제 이런 상황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사실 굉장히 이제 뭐 붕괴해야 될 만한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더 해볼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자, 1급 가격 차별 전략이라는 게 과연 현실적이냐 하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1급 가격 차별 전략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모든 단위에 대해서 그거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한테 최대 지불 용의 액수만큼을 가격으로 받아내는 전략이죠. 사실 이게 뭐 예전 같으면 전혀 현실적이지가 않죠. 뭐 20세기 같은 경우에 뭐 1980년대, 90년대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런 경우에 뭐 내가 독점 기업이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좀 소비하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런 재화를 내가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아니, 내가 어떻게 지금 이 모든 사람의 그 최대 지불 용의 액수를 내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다 알아가지고 팔 때마다 그거를 야, 너 최대 지불 용의 액수가 1,000원이니까 1,000원 내놔, 너는 900원 내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1급 가격 차별이라는 거는 원래는 경제학자들이 이제 이론적으로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거는 뭐 전혀 비현실적이야 하고 전혀 생각을 안 하던 가격 전략이었어요. 자, 그러나 21세기가 되었어요. 21세기가 되고 나니까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자, 21세기가 되니까 이제 AI를 활용을 해서 기업들이 마케팅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빅테크 컴퍼니들, 그래서 이제 빅테크 컴퍼니들 뭐 애플, 아마존, 구글, 그리고 지금 이름 바꾼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름 바꾼 메타, 이런 빅테크 컴퍼니들이 사실 개인들의 정보를 굉장히 많이 이제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이제 특히 뭐 이제 메타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떤 그 요즘에 이제 뭐 메타 이제 뭐 페이스북, 그다음에 또 뭐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SNS 그런 이제 플랫폼들이 많이 있죠. 그런 데서 사람들이 이렇게 뭐 글을 올리고 뭐 친구 관계를 맺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물건 구매하는 그런 행위들이 다 이제 SNS 활동들과 또 다 연결이 되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빅데이터, 개인에 대한 빅데이터가 형성이 되면서 이러한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개별 개인들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뭐 지금 메타로 바뀌었지만 이제 이 페이스북, 지금 메타에서 운영하는 이 페이스북이라는 SNS 플랫폼이 있죠. 자, 이 페이스북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올린 글에 대해서 좋아요, 뭐 싫어요 버튼을 누르죠. 자, 그 좋아요 버튼, 그 사람들이 좋아요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하는데,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 좋아요 버튼 클릭한 거, 뭐 사실 어떤 사람은 뭐 한 몇 년 동안 좋아요 버튼을 클릭했으면 뭐 몇백 개, 몇천 개를 클릭을 했겠죠. 근데 그렇게 많이도 필요 없고, 어떤 사람이 클릭한 좋아요 버튼 한 10개에서 20개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 그 사람의 뭐 정치 성향, 무슨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사안에 대한 그 사람의 의견, 이런 거를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게 가능해요. AI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면. 그래서 이런 빅테크 컴퍼니들을 사람들이 계속 활용을 하면서 형성이 되는 이러한 개별 개인들에 대한 빅데이터를 통해서
개별 기업들이 개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이제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빅데이터들이 개인에 대한 빅데이터들이 굉장히 비싼 값에 서로 이제 팔리고 있는 거죠. 특히나 뭐 이제 이런 빅테크 컴퍼니들 뭐 애플, 구글, 아마존, 뭐 페이스북 이런 빅테크 컴퍼니들이 점점 더 이제 기업 가치도 높아지고 사람들이 점점 더 이제 투자도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유 사실 그 자체도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 이 정말 무궁무진한 개별 기업 개별 소비자들에 대한 빅데이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런 개별 개인들의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면 당연히 이제 개별 개인들의 우리가 얘기하는 willingness to pay 최대 지불 용의 액수 같은 것도 굉장히 정확하게 기업들이 이제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럼 그걸 활용을 해서 개별 기업들한테 맞춤형 마케팅이 이제 굉장히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그 기업 이 개별 소비자들한테 계속 마케팅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상품인데 이 사람한테는 뭐 다른 식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100원에 팔고 저 사람한테는 저 사람 윌링 스페이가 더 높으니까 또 다른 식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더 비싼 3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럼 기업 개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 뭐 다른 사람한테 어떤 가격이 가는지는 모르니까 뭐 나는 어차피 이거 필요한 거고 지금 나한테 또 적절하게 마케팅 이제 와서 뭔가 좀 내가 보기엔 좀 싼 거 같은데 그러면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이 1급 가격 차별 전략이라는 게 20세기에는 사람들이 경제학자들이 아이 뭐 이런 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거 우리는 뭐 신경 쓰지 말자라고 했었는데 21세기 되니까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도 이 1급 가격 차별 전략에 대한 논의가 또 계속 이렇게 빅테크 그리고 빅데이터 관련해서 계속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하여튼 1급 가격 차별 전략 예전에는 뭐 불가능했던 그래서 사람들이 전혀 신경 안 썼던 그런 부분이지만 이제는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부분이 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함께 학습했습니다.